반갑습니다.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대박 춥습니다. 네. 네. 파주에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나겠죠? 네. 자, 혼란스러운 일주일이 지났는데 2월 첫 번째 주 시작하자마자 이래도 되냐 싶을 정도이긴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팔았죠. 현물을 많이 팔았는데, 그 다음 수순은 뭐냐? 일단 아직까지는 하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유지하고 있는데 현물을 일단 많이 팔았어. 그런데 더 포지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공매도거든요. 공매도를 같이 끌어당겨 가지고 더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공매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식 대차 거래가 있어야 되죠. 대차 거래 잔고가 얼만큼 증가했느냐, 그 부분이 또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자로 나온 뉴스 내용에서 주식 대차 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요. 자, 뉴스는 이렇게 인포스탁, 네, 이쪽에서 나온 건데요. 주식 대차 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상했던 대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솔루션, 하나생명, 더존비전, 미래에셋증권, 한국항공우주. 요 정도부터 쭉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체결 주수와 상환 주수. 자, 대차 잔고를 상환했다라는 것은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체결했다라는 것은 대차 잔고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증감의 그 규모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대차 잔고는 뭐 아시다시피 공매도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주식을 빌려 놓은 거죠. 네. 근데 주식을 왜 빌렸을까? 이 주식을 빌릴 때는 돈을 줘야 돼요. 이자죠, 이자. 빌려간 값을 줘야 되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주식을 왜 빌렸을까라는 생각, 그것도 이렇게 많이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대차 잔고를 써먹을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냥 돈을 빌려간 상대에게, 주식을 빌려온 상대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빌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돈을 주면서까지 주식을 빌려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공매도. 자, 공매도로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빌려왔을 거란 얘기고, 공매도로 친다 안 친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드러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으로서는 일단 공매도 압박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순서대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대차 거래 잔고 증가 종목, 자, 뉴스에 나온 내용들로 해서 순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알아보면은요. 자, 삼성전자겠죠? 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대차 잔고 포지션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매도 치겠다는 얘기죠. 공매도 치겠다. 주가를 더 끄집어 내리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주가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지수 연동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치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넥스트레이드 포함해서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네, 1%대로 올라왔죠. 네. 그리고 마감은, 정규장 마감은 0.4%인데 이게 넥스트레이드에서 조금 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자, 이게 올라왔을 때 누가 샀을까? 이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규장에서는 한 8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규장이 끝나고 이제 넥스트레이드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9,800억 순 매도로 잡힙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9,800억 순 매도로 잡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한 2천억 정도 더 매도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사서 올라온 부분들은 누구일까? 기관이겠죠? 네, 기관이거나 기관 쪽은 조금 늘어났어요. 기관 쪽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사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누가 빌려갔을까? 뭐 당연히 외국인이 빌려갔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외국인 포지션은 일단 지수를 눌러야 돼요. 지수를 눌러야지 지들이 먹을 게 생기거든요. 이게 5,000포인트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5,000포인트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내려가야 돼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는 현대차 이런 것들이 내려가줘야 되거든요. 여기 내려가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총이 크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흔들면 지수가 그만큼 내려간다. 자, 근데 현물을 엄청 팔았어요. 네. 목요일 날도 팔았고 해가지고 지금 2월달 들어서만 한번 볼까요? 2월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를 팔았냐면 이게 얼마입니까?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보니까 삼성전자만 5조 5천억을 팔았고요. 하이닉스는 5조 8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0조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외국인들의 총 매도량이 한 13조쯤 되니까 일주일 동안 그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거의 다 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많이 팔았으니까 사실은 뭐 현물이 부족할 일은 없겠지만 현재 외국인 추이를, 누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여유는 조금 있어요. 몇 주 더 팔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많습니다. 일단 많아요. 많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총알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즉 매도량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대차장구를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뭐 삼성전자의 향후 HBM이니 뭐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지수를 눌러야 외국인이 산다거든요. 근데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만기일이 코앞에 있어요. 만기일이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네, 지수를 눌러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삼성전자를 누르려고 하겠죠. 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요. 뭐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전망 관계없이 누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눌릴까? 일단은 지수를 5,000포인트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14만원 아래쪽이나 14만원 정도가 적당하죠. 그럼 앞으로도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상황인데 10% 정도 변동성을 보일 정도라면은 지금 현물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면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빌려서 갖고 온 주식을 또 갖다 때려버려.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 더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네, 아마 외국인들이 원하는 상황이 만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개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죠. 네, 더 많은 물량을 때리려면 개인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때리고 들어가면은 주가가 빠지면 수익일 텐데 더 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기일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가 순식간에 변화버리게 되면 얘들한테도 그렇게 썩 좋은 그 포지션 변화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 버리면은 더 싸게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그걸 반영했을 수도 있겠는데 주가 반등은 살짝 나올 수 있는데 전고점 돌파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수가 또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크게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포지션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도 손실 구간에 약간 들어가 있는데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 대량 포지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커지게 되면 얘네들은 피곤해지죠.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주가를 살짝 반등시켜 놓고 한 번 더 때리지 않겠느냐, 만기까지 계속 이런 형태가 반복되지 않겠느냐, 즉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우리가 뭐 실적이나 앞으로 더 잘 갈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저 엄청난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거기에 딱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14만원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14만원까지 주가 떨어지게 되면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거예요.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61선 지지선까지 확보를 해야 됐는데 61선 지지선 확보는 여기 갭 상승한 부분이 있죠. 요 구간 13만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최종적인 지지 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포인트까지 어떻게 가져가느냐, 한 번에 빼느냐, 살살 빼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아마도 그런 정도의 조정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2월 달까지 해서 2월 만기에 전부 다 털어버리겠다 마음 먹으면 순식간에 네, 주가 정리를 만들어서 네, 수익 실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3월 달까지 롤 오버 시켜가지고 가겠다, 물량이 너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네, 서서히 하락하면서 주가를 계속 억누르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제
뭐 대형 악재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의 움직임들 지금 많이 빠지고 단기 반등 나오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AI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위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라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지수까지도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맹신 단계죠. 네, 떨어지면 더 산다. 무조건 더 산다. 뭐 그냥 계속 간다 라는 생각들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2021년도에 10만전자 노래가 나올 때 삼성전자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정말 맞나? 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일단 월요일 반등은 소폭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저 대체 잔고를 이용한 공매도까지 같이 가세를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봤었던 물량보다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고요. 시장이 불안하다라면 얘네들이 그냥 준비만 하고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개인들이 열심히 방어해주고 있지만 기관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방을 보는 게 아니고 유지만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만기가 다가올수록 얘네들도 매도 폭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그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 이거는 지금은 사시면 안 됩니다. 매수는 가져가지 마시고 아래쪽 지지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14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밀리면서 슬금슬금 내려간다면 13만원. 만약에 뭐 생각지 못한 그런 악재라든지 아니면 정말 마음먹고 때린다 그러면은 더 아래쪽도 내려갈 수 있는데 자, 더 아래쪽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지수 포인트가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한 게 4,200 정도 열어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삼성전자로서는 10만원 정도.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고점 대비 30% 하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위쪽에서 신용 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생각되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줄이시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많이 떨어지면 이 RSI 지표가 과매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 기술적 반등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매도 포지션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약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더 갈 수도 있겠다. 뭐 HBM 폰데 실적 좋은데 왜 못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저평가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BR 2.6배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퍼는 32배. 자, 평균치보다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삼성전자 저평가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애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 좀 너무 많이 해드렸는데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요거는 매수가 아닙니다. 그냥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매도를 15만원 정도에서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았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팔았더라도 뭐 올라가면은 더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판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뭐 5만원대 매수하셔서 15만원에 팔았으면 크게 나쁜 장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나는 길게 너무너무 멀리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안 팔고 조정 다 받으시고 또 다음번에 올라가는 턴까지 그렇게 가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볼게요. 삼성전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할게요. 하나솔루션 요것도 지금 잔고가 늘었는데 솔직히 지금 보면은 이 태양광 쪽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에너지 관련한 종목군들 이렇게 움직임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OCI 홀딩스도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포지션에서는 일단 추세를 돌리는 입장인데 태양광이 근데 올라간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요쪽 관련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쪽은 이제 하나의 집중 테마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주가 단기 반등 이후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치솟았는데 여기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 대차장고가 늘어났어요. 요거는 지금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 요소로 인해서 떨어질 때 한번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네, 살짝 네,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요소는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지금 증가했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말이죠. 대차장고가 늘어났는데 기관과 외국인들, 보통은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거래량도 늘어났어. 근데 대차장고 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꼭 굳이 공매도는 아니고 일단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대차장고 주식만 좀 빌려놓은 게 아닌가. 해지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지수 관련 종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넘어섰어요. 매물대 넘어가면서 이 매물대는 목요일날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날 넘어가면서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뭐 특별하게 네, 악재나 또는 이제 시들해지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35,000원 예, 위쪽으로는 네, 요 정도가 되겠네요. 가격대가 얼마쯤 될까요? 여기는 한 33,000원? 네, 38,000원이네요. 네, 38,000원 정도 지지라인대가 되니까 그 38,000원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 35,000원을 지지선으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35,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네, 주가가 네, 변동성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요거 변동성 견디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35,000원까지 38,000원까지 본다고 한다면 네, 한 10% 정도 변동성. 요 정도는 괜찮죠? 네, 그래서 38,000원 이상으로만 유지가 된다면 홀딩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매수는 따라가기 좀 어려우시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한화생명 볼게요. 하나생명도 지금 하나솔루션 다음으로 지금 3등이죠. 네, 지금 이 대차장고가 지금 3등, 세 번째로 많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더존비전,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하나생명도 대차장고가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얘는 지금 올라온 것도 없는데 왜 늘어났지? 야, 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정상적이에요.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나생명이 63빌딩인가요? 네, 아무튼. 그런데 추세 상단에 살짝 걸려서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네, 지금, 네, 잔고 금액이 뭐 그렇게까지, 네, 무시무시한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그냥 대차 잔고가 좀 증가한 것 같아요. 증가했는데, 혹시라도 더 오르지 모르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좀 있고, 또는 이제 보험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악재가 나올 때가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요거는 뭐 워낙 저평가된 포지션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까지 네, 연결고리를 잡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일단 네, 매물대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매물대가 살짝 걸렸어요. 지금 요 자리가 상당히 두꺼운 저항대로 작용하네요. 37,000원, 38,000원 상당히 두꺼운 저항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뭐 33,300원까지 네, 3만이 아니고 3,700원에서 3,800원이 매물대 작용하고 3,300원 정도까지는 일시로 들어올 수 있겠다. 3,3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10%가 안 되죠. 지금 금요일날 마이너스 3% 빠졌으니까 많이 빠져봤자 한 6, 7% 정도. 이 정도면은 공매도로 치고 들어오기엔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혹시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차장고를 모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고요. 그냥 뭐 해지용으로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왜 늘어났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뭔가 다른 악재가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 계속 파는 것도 약간 수상한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지금은 네, 딱히 네, 나쁜 점은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수익이 크게 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될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요. 대차장고가 늘었다고 해서 당장 겁먹을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3,3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정도까지 들어오면은 보험주들은 제가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별로 노리진 않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별로 노리진 않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뭐 자사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포지션이 좀 생기게 된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얘가 지금 자사주가 제법 있어요. 14% 정도 있거든요. 14% 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사주의 규모라면은 충분히 상법 개정이나 이런 쪽에서의 기대 요소는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주가가 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이라면 저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3,300원 정도라면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SK 하이닉스예요. 네.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았었죠. 저도 뭐, 요 외국인들 매도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팔았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개인들이 엄청 달라붙은 가격대가 여기 50만원대 초중반부터 이제 60만원대까지 가장 많이 붙었고, 그 다음에 지금 90만원 찍고, 84만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자, 하이닉스의 지금 대차잔고, 잔고를 보시면 상당히 많죠? 금액적으로 쳤을 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은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공매도로 이걸 때려버리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수 관련한 패턴이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는 하이닉스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하죠. 조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많이 까이게 되면 하이닉스는 좀 상대적으로 덜 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이 가까이 있잖아요. 요것도 근데 한 10% 정도 나오네요. 삼성전자가 비슷하게 한 10% 정도, 한 75만원 정도 지지선이 일단 작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매물대까지 본다 그러면은 여기 59만원, 60만원, 65만원 요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포인트가 하방 쪽으로 가야 되겠어. 근데 물량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리고 들어가겠죠. 어떻게 때리고 들어가요? 현물을 먼저 때리고, 현물 부족하면 공매도 주가 주식 빌려가지고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뭐 나쁜 상황이라기보다도 그냥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때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회사는 괜찮으니까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개인 투자자를 생각하시기엔 그래요. 야, 떨어지고 났다 다시 올라갈 거고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뭐 100만원 가는 거 아니겠니? 어쨌든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요게 만약에 조정을 뭐 지난번에도 여기 있죠? 11월 달에 뭐 62만원에서 여기 54만원까지 여기 한 두 달 조정 받으니까 또 중류수익 나오죠. 여기 30만원에서 여기 25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이것도 한 두 달 조정인데 중류수익 나오죠. 재수없으면은요, 사이클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게 재수없으면 한 1년 조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티죠. 못 버팁니다. 못 버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꼭 주식을 이거를 꼭 가져가고 싶다. 나는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비중을 내가 마음이 편한 상태까지는 줄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이닉스 8만원대부터 사가지고 쭉 끌고 오다가 매도를 쳤지만 저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다 매도를 쳤어요. 근데 이 자리는 생각보다 너무 올랐죠. 너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너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뭐 저평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지금 보시면 PBR, 물론 뭐 성장주를 PBR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PBR 6배죠. 많이 올라왔어요. 퍼도 지금 보면은 한 자리 숫자에서 지금 17배까지 17배까지 올랐어요. 뭐 IT 쪽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본다면 저게 꼭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적정한 포지션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약간 고평가된 것 같아 보이고요. 하이닉스는 약간 적정한 수준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퍼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지금 괜찮은 자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적정한 수준이라는 건 뭡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작용됐을 때 적정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실적이 조금 둔화되거나 성장성이 좀 둔화되거나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나온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쭉 밀리다가 이거는 또 아닌데 라고 생각되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빠질지 감이 안 온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여기 60만원에서 55만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겠다 하시면 뭐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만, 30%가 까이면 위쪽에서 신용 쓰신 분들은 아주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 공매도 잔고가
정도가 아니죠.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물론 시총이 크니까 많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공매도로 나오게 되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조심하시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떨어지면 더 산다. 떨어질 때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개념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떨어지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막 사버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매수 의견 아닙니다. 네, 매수 의견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네,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매도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존 비전입니다. 네, ERP죠, ERP. ERP 회사인데 요것도 추세는 좋은 편입니다. 추세는 좋은 편이고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주가가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그죠? 네, 이 큰 매물대에 걸려 있죠. 직전 고점에는 큰 매물대에 걸려 있어서 자, 10만 원이 상당히 뚫기 어려운 위치가 돼 버렸습니다.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자사주는 한 7% 정도 있는데 요건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회사는 좋은 편인데 요것도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약간의 고평가 국면 들어가 있죠. 지금 퍼가 35배, PBR은 4.5배. 그래서 뭐 밸류업 쪽으로 연결해서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진율 높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게 보기도 조금 어렵고 막 그런 시기긴 합니다. 근데 실적은 늘었어요. 네. 이 2025년 작년도 실적은 늘었고 이제 뭐 분기 실적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배당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줄라나요? 네, 배당도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괜찮아 보이긴 하고 회사 자체가 좀 그 퀀텀 점프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뭐 완전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추이가 꺾이면은 일단 조심을 좀 하자. 네, 이것도 뭐 대차 잔고는 좀 늘어났지만 당장 걱정하실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수준은 아니고 그냥 네, 해지용으로 살짝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자, 매물대는 일단 가장 두꺼운 자리가 좀 두껍게 있네요. 그죠? 6만 한 2, 3천 원에서 7만 한 8천 원, 8만 원 정도까지 있어서 지금은 지지선대에 거의 다 들어왔고 뭐 증시에 따라서 네, 휘청휘청 한다라면 7만 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죠? 네, 많이 빠져봤자 한 15% 정도 변동성이니까 요까지 빠진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요 정도 한 7, 8% 한 많이 빠지면 한 10%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슬쩍슬쩍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저기까지는 한번 후퇴할 수 있다. 7만 원 정도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 정도 최악의 상황을 보시고 저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네,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 좀 재미는 없지 않을까. 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즉 10만 원도 좀 그렇지만은 9만 원 이상에서 만들어진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쉽게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더존 비전이 속한 쪽에서의 대단한 호재가 나오기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횡보가 좀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크게 손실 나거나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매수하기에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매수는 이제 저 밑에까지 떨어지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홀딩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미래에셋 볼게요. 미래에셋 요거 많이들 갖고 계시던데 네, 미래에셋 증권. 이 증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었고요. 예, 금요일 날 제법 많이 빠졌었죠? 11%까지 빠졌다가 말아서 마지막에 올려놨는데, 살짝 부담은 있네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중간에 쉼 없이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다가, 네, 뭐 이런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자사주가 이게 20%가 넘어요. 금융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사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수혜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지금, 네,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부담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까지 때려가면서, 네, 주가를 끌어내릴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증권주들은 그냥 가볍게 얘기해 드리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배당 쪽이거든요. 근데 배당 쪽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배당 매력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한 400원 정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뭐 배당이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서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나 뭐 여기 뭐 한 6, 7천 원 할 때나 400원 정도 배당 주면 좋았지. 근데 지금은 네, 48,000원이라서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증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조금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증권주들은 그냥 피해가기 어렵거든요. 물론 정책적으로 이 수혜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치를 더 뚫고 올라간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체 잔고가 거래되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지용으로 좀 걸어놨거나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조정 나올 것 같으면 매도가 확 쏠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관건은 21선이에요. 21선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쪽 이격이 나타난 부분들을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시장이 오르냐 못 오르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 조정을 받으면 한 4만원까지 예상해야 되는데, 이거 제법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어요. 그죠? 크게 내렸다가 크게 올라갔다만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전에 막 20%씩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도 변동성이 막 10몇 %씩 나타나는 경우들은 심심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1차적인 지지선은 4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들은 3만 한 6, 7천원 정도 되는데, 이 21선이 최종적인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흐물흐물 되면서 옆으로 눕는다거나 슬쩍슬쩍 내려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만나서 데드크로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5일과 22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일단은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상태에서는 기관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 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대부분이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라인은 일단 4만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4만원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요거 굉장히 커요. 한 10몇 %, 17, 8% 정도 되잖아요. 17%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밀리면은 멘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45,000원 깨지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지만, 요렇게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사실 매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만원 정도까지 지지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지고는 계시되 비중이 많으시면 45,000원 이탈할 때 매도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한 4만원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어떨까. 거기 깨지면은 솔직히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시장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도 밀리고 미래에셋 증권도 이렇게 4만원 정도까지 또는 4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조정에 대한 양상을 좀 볼 수밖에 없어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총 6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순위는 더 있었죠. 한국항공우주나 하나투자증권 뭐 등등등 있는데,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체 잔고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 현물을 계속 팔면서 또 매도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 매도 포지션은 시장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지만, 시장에 대한 매도 포지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관여를 많이 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관심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나오면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 잔고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요 내용들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응하려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미리미리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추우니까요, 따뜻한 실내에서 좀 편안하게 푹 쉬시고 다음 주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마치고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